안녕하세요. 윤들닷컴 대표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부터 캣컷 다시 한번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몰아서 통합판도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캣컷을 사용한 지가 거의 이제 3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뭐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캣컷을 모바일부터 먼저 만났고 모바일을 잘 쓰고 있다가 PC 버전도 나와서 썼는데, 이제는 프리미어라든지 에펙이라든지 파이널 컷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예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캣컷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캣컷도 사용하고 있고 필모라라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소프트웨어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새로 캣컷을 동영상 강의를 새롭게 만드는 이유는요, 그동안에 업데이트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가 뭐 영문 버전으로 그때는 만들었었거든요. 한글 지원이 안 될 때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약 1년이 지났고 새로운 강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캣컷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제 영상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 강의는 특징이 말이 좀 많아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일부 댓글 중에서는 말이 많다, 핵심만 얘기해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이 많은 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어떤 샘플만 이용해서 이래 따라 하시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강의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강을 시작할 건데, 자, 캣컷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캣컷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후에 캣컷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하고 세팅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강을 잘 따라오셔야지 그 다음 강의들도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캣컷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캣컷.co.kr 이라고 되어 있고요. COM이죠. COM.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나라 버전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들어오면 뭐 얘네들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데스크탑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얘네들이 또 최근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AI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캣컷에서 지원하는 AI 도구들로는 뭐 여기 보면 뭐 드림이나라는 게 있고요. 저도 이거 최근에 봤습니다. 그리고 AI 음성 생성기, 그리고 긴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으로 숏폼으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웹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기능들은 또 캣컷 프로그램 안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드림이나라고 여기 있죠.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방금 보셨던 AI 도구 중에 요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가 따로 떠요. 네, 드림이나 캣컷.com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 생성기, 동영상 생성기, 음악 생성기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AI 기능들입니다. 지금은 베타 기능이지만 조금 더 지나서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면 아마 이런 기능들을 쓸 때 전부 다 돈을 받을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거나 뭐 정액제, 정량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릴스 뭐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건데, AI로 이미지나 뭐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미지 생성기 뭐 생성 눌러보고 뭐 캔버스에서 만들기 이런 거 눌러보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요걸 만든 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 보면 이미지에 프롬프트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프롬프트도 챗 GPT 같은 거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면 다 영문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입력을 해서 프롬프트 만들고, 여기서 돌리거나 뭐 다른 데서 돌리거나 해도 미드전이나 이런 데서도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라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로그인을 안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뭐 로그인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캣컷에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솔루션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캣컷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인데 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밖으로 뽑아놓은 뭐 템플릿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차 이건 살펴보기로 하고, 자,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뭐 맥킨토시인지 맥북인지 그죠? 아니면 그냥 일반 PC인지를 지가 구분을 해서 설치용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설치용 프로그램들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고 설치를 하면 자, 요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쓰던 상태예요. 최신 업데이트로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자,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딱 등장을 이제 화면에 했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로그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캣컷은 유료로 쓰든 무료로 쓰든지 간에 로그인을 해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캣컷을 쓸 때 세팅을 했던 각종 뭐 설정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걸 로그인을 하고 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매번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제가 다 지워볼게요. 자, 여기 모두라는 글자를 눌렀고, 여기를 눌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싹 없어집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뭐 한 달 동안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 모두 삭제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삭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편집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삭제가 돼요. 자,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비워버리면 얘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지금 이 상태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컴퓨터에 처음 설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요게 뭐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첫 화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일단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프로에 가입하기. 요거는 캣컷 안에 있는 각종 기능들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유료로 기능들이 제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쓰시려면 프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이걸 가입하기를 하면 월 얼마를 내라 라고 하는데 일단은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한 달에 9,900원 매월 결제가 되고 있어요. 자, 설치가 끝났어요.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프로 결제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뭐 1년치 한꺼번에 결제하면 좀 더 싸긴 하는데 제가 또 이걸 언제 안 쓸지는 모르니까 그냥 저는 월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팅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세팅은 여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눌러집니다. 누르면 여기 설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버전은 4.8.3 버전이고요.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뜰 건데, 자, 이 창 중에서 일단은 언어 부분부터 갈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OS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 혹시나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언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한번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다시 설정해서 나머지 것들을 해주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한 번만 세팅을 딱 하면 되고 두 번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나서 캣컷을 다시 깔았다?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임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캣컷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컴퓨터에 알아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로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경로로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데스크탑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데스크탑, 내 문서, 다운로드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 위치에 저장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면 이런 게 생겨요. 캡컷 드래프트라는 폴더가 생기고 이 폴더 안에 내가 캡컷을 사용하다 보면 저장을 하겠죠.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저장 파일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거기에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바꿔놓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고 싶으면 원래 위치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문서로 일단은 바꿔놓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두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도 마찬가지라 그 캣컷에서 쓰는 각종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위치인데 이것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캐시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캐시는 여러분들이 캣컷 안에 있는 각종 기능들을 쓰면 그때그때 캣컷 서버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뭔가 용량을 계속 잡아먹게 된다는 건데 이 캐시를 삭제를 하면 용량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런데 어떤 기능들, 뭐 음악을 내가 다운받았다, 스티커를 쓰겠다 하면 그런 것들도 캐시로 쌓이거든요. 이 캐시는 중간중간에 비워주는 게 좋은데 이 캐시 크기가 계속 쌓일 겁니다. 무한정으로 쌓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삭제 요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수동으로 지우고 싶으면 캐시 크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 캐시 파일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능을 쓸 때마다 그 기능을 즉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캣컷 쓰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캣컷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지 않거든요. 쓸 때마다 불러오기 때문에 요 캐시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업로드 기능이 있는데 이 자동 업로드 기능은 여러분들이 캣컷을 유료로 결제를 하든 아니든 간에 로그인만 돼 있으면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 자동 업로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내 서버 측, 내 계정에 올려주는 기능인데 요거는 저는 그냥 안 써요. 잘 안 쓰고 좀 뭔가 속도가 뻐벅거리는 것 같아서 자동 업로드 기능은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설정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서 안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건드려야 될 부분들은요, 요 캐시를 이렇게 해놓고 15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저장 폴더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캣컷을 쓰다가 다른 데로 파일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거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데다가 옮겨놔도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안 옮겨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 확인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장 위치 바꿔도 되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캐시 자동 삭제 기능 해주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세팅. 두 번째 세팅은 편집에 들어가서, 자, 이 편집도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뒤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방향 커서 있죠. 키보드의 커서로 왔다리 갔다리 좌우키를 누르면 몇 프레임씩 움직일까를 물어보는 건데 원래 얘가 5프레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1프레임 정도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값 조절. 이 값도 뭐 위치, 회전, 뭐 어떤 설정 값들이 있는데 이 값 단위도 1단위로 해놓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리고 이미지 기간.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동영상 이외에 사진 같은 것도 쓸 일이 있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5초로 세팅해 주는데 이거는 가지고 오고 나서 바꿀 수 있으니까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목표 음량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원래는 기본값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린다 그러면 유튜브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릴스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로만 해놓으시면 되고 이 유튜브 값이랑 틱톡 값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4라고 돼 있는 요걸로만 그냥 맞춰주시면 적당히 음량이 이제 나중에 오토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하면 유튜브 기준으로 맞춰준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배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이어 배치는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지 뭐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영상 위에다가 뭔가를 더 올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체크를 해놔야 되고 프레임 속도는 30이 보통 기본이니까 이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임 코드, 시, 분, 초 단위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인데 요거는 저는 이렇게 보통 써요. 시, 분, 초 더하기 프레임 해주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건드리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사운드, 요거는 체크가 보통 켜져 있는데 꺼주시는 게 좀 편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 만들면 내보내기, 즉 렌더링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소리를 막 내요. 얘가 끝났다고 띠리링 하는 소리 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듣기 싫어서 그냥 꺼놓는 편입니다. 자, 설정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이대로 맞춰 쓰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성과 부분에 갑니다. 자, 성과에 가서는 건들 것들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 인코딩 및 디코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코딩은 말 그대로 영상을 압축한다는 거고 디코딩은 풀어준다라는 개념인데 이 인코딩과 디코딩이 컴퓨터의 성능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켜거나 꺼거나 하는 것들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맥북을 쓰고 있고 제 맥북 안에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컴퓨터가 뭐 PC 본체를 쓰고 있는 뭐 조립형 뭐 이런 것이든 노트북을 쓰고 있는 것이든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을 때는 요거를 켜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그래픽 카드가 내장형이다.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없다. 뭐 인텔 이런 것만 표시되어 있다. 뭐 지포스라든지 라데온 같은 거 표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켜놓으면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써보다 보면 왜 이렇게 뻐벅거리지? 편집할 때 뭐가 불편하지? 하시는 분들은 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 따라서 다르니까 제가 요거를 하라 마라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동 리먹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재생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파일을 MOV 파일로 자동 변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켜놓는 게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뭔가를 편집을 할 때 이게 컴퓨터랑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캡컷이랑 뭔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켜주면 지가 알아서 MOV 파일을 만들어 주거든요. 켜놓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리먹스된 파일의 위치는 어디에 생기느냐, 캐시 파일 폴더의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중간중간에 지워줄 수 있는 기능이라서 쓰다가 컴퓨터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설정 들어와서 쓰레기통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먹스보다 더 중요한 게 프록시 기능인데, 이 프록시 기능, 이건 무조건 켜놔야 되는 거냐? 아닐 수 있어요. 이것도 내 컴퓨터가 좀 성능이 괜찮은 컴퓨터다 그러면 프록시 기능을 켜두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좀 안 좋은 컴퓨터다, 그냥 인강용 노트북을 쓰고 있다 하시면 프록시 켜놓는 게 훨씬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프록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촬영한 영상이 4K다. 4K를 그대로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 된다. 나 고가의 노트북이다. PC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프록시를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나는 컴퓨터 성능이 좀 딸려 하시면 프록시를 켜놓으시면요, 4K나 풀 HD짜리 영상을요 720 사이즈로 지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편집은 720으로 하는데 내보내기를 할 때는 원본 소스로 내보내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파일이 작은 사이즈의 복사본이 내 컴퓨터에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게 프록시 기능이거든요. 프록시를 켜놓게 되면 이 프록시의 위치가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이 위치는 안 바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프록시가 쌓여 있죠. 32기가나 프록시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중간에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프록시 파일을 지워주면 32기가가 내 컴퓨터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보면서 설정을 변경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는 그때그때 좀 지워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안 건드려도 상관없고요. 밑에 보면 자동 렌더링이라는 게 있죠. 요걸 켜놓으면 미리 보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해보니까 제 컴퓨터에서는 자동 렌더링을 켜놓는 게 조금 더 뻐벅거리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렌더링을 하면 그 렌더링 하는 게 쌓여있는 캐시 폴더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렌더링 캐시도 용량을 잡아먹게 될 거예요. 10기가 단위로 자동으로 지워주기는 하지만 저는 안 쓰는 편입니다. 자, 요 세팅은요, 제가 요대로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요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요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프록시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얘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껐다 켰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의 컴퓨터는요, 요 모든 것들을 다 꺼놓고 써야지 겨우 영상 편집이 되는 컴퓨터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언어 아까 설명했고요. 알림 부분 들어갑니다. 자, 알림은 캡컷이 알림을 보내도록 업데이트를 했다 뭘 했다 알려주는 건 기능이거든요. 필요 없어요. 귀찮으니까 꺼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세팅은 끝났어요. 여기서 다 했습니다. 자, 방금 기본 세팅은 딱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내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원복시키거나 바꿔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편집을 하는데 뭐가 불편해 하시면 저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세팅이 끝나느냐? 안 끝났어요. 세팅 하나 더 남았으니까 계속 따라오십시오. 1강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아직까지 편집할 건 아니에요. 한데 뭔가 바꿔줄 게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여기 숏컷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숏컷, 단축키를 의미하는 건데, 자, 얘를 눌러주면 단축키를 바꿀 수 있는 기능창이 생깁니다. 자, 저는 요거를 일단은 초기화를 해놓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맞춰놓고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저하고 맞추셔야지 제가 어떤 단축키를 썼을 때 여러분도 강의 보고 따라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초기화를 했어요. 전 다 리셋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을 건드려주느냐면 타임라인, 여기 공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컷 편집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되는데 분할이라고 돼 있고 왼쪽 삭제, 오른쪽 삭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QW라고 돼 있거든요. QW. 이런 것들도 숏컷에 가가지고 자, 제가 초기화를 하면 요 Q하고 W가 키보드에서 서로 붙어 있는 기능이거든요. 왼쪽 자르기, 오른쪽 자르기인데 왼손을 늘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QWE를 쓸 겁니다. Q 왼쪽 자르기, W 오른쪽 자르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분할하기는 E를 쓸 거예요. QWE를 기본 세팅으로 바꿉니다. Q하고 W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E만 바꾸면 돼요. 자, 이거 말고 특별하게 또 더 쓰는 거는 있느냐? 저는 이거 말고 바꾸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쓰다 보면 불편한 게 있으면 여기 쇼컷에 와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써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데 단축키가 2개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바꾼 겁니다. 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장. 자, 단축키까지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시를 보면서 강의를 따라 하면서 이 위에 있는 각종 기능들을 저하고 같이 배워보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